추운 날씨에 기업까지 얼어붙은 양상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가 이렇다라는 체감 경기가요.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이 제조업 전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속한 전자, 영상통신 장비가 크게 빠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경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 체감 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낮아졌다. 그 주요 원인은 반도체의 둔화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 사실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BSI라는 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는데 이번 조사에 참가한 기업이 3,700개 정도 되는데 반도체가 규모가 큰 기업이 2개 있기 때문에 네. 금액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업체 수로 보면은 전 산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3,700개 중에 과연 반도체와 유관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아무리 네거티브라고 보팅을 했다 하더라도 네.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속한 영상 통신 쪽에는 오히려 휴대폰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휴대폰 쪽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보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도 가장 안 좋게 나왔던 건 오히려 고무 플라스틱 쪽이어서 지금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반도체 위기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업황이 지금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지난 청와대 기업인거에 대해서 진짜 실력은 지금부터다라면서 자신감을 어필하기도 했단 말이죠.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상황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반도체 위기라는 표현을 제가 맨 처음에 쓰기 시작한 게 2017년 말부터 쓰긴 했는데 예. 그때 제가 위기란 말 썼던 거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 비중을 차지했을 때 위기가 온다는 얘기였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2년 동안에 반도체 시장에 약간 버블이 있었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네. 그 버블이 네. 꺼지는 단계,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상황이 기존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 불황이냐고 말을 하면 사실은 지난 2년의 버블을 제외해놓고 생각하면 과거 가장 최근의 호황기가 2015년이었었는데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그때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품이 꺼져서 정상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이 전체 반도체 시장 사이클로 봤을 때 불황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품이 거쳤다. 거품이 거쳤다. 그게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상대적인 거죠. 전에는 이 정도에도 만족했다가 이 정도 한번 가니까 이제는 이 정도만 되면 마치 위기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기대 수준과 과거 기준이 그렇죠.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반도체 전문가들 일부 이게 언론이 너무 과장해서 조장한다, 위기론이라는 거를 부채질한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올해 반도체 경기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 그렇게 이걸 위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년 동안 좋았던 게 정상이 아닌데 그때가 이제 기준점이 돼버리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할 때 약간 함정인 것 같아요. 네. 2015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015년. 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분명히 올해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실적만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위기라고 본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전망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반도체 쓰임새,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위기론이 아니다라고는데 그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수요를 놓고 보면은 저희들이 좀 더 길게 봐야 되는데 길게.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 오고 호황이 오는 것이 수요에 상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네. 대부분 공급에 의한 것들이지 수요는 항상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도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는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인 거고 올해 들어서 삼성 하이닉스나 몇몇 업체들의 설비 투자를 좀 줄인다는 얘기는 공급량을 축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하는 속도가 좀 완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다라는 특히 LCD 부분은요.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굵기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이 이제 정부 자금을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확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수에 있어서는 중국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뭐 역량도 이제 갖췄다. 한편에서 또 아니다. 아직 멀었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우리 반도체 업체들한테 중국의 성장은 리스크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LCD 사례를 우리가 약간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중국이 많은 돈을 집어넣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거는 몇 년 후가 되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는데 특히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중국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냥 2025년경이 되면 중국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도미넌트한 시장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 국내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에 비해서 점유율이 중국이 높아지는 속도가 좀 더 빠를 수는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영향이 오는 것은 아직은 좀 몇 년 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좀 여쭤볼게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반도체 업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저도 그렇고 다른 연구원이 한국에서 보통 중간재를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그것이 이제 완제품으로 완성되는데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걸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도체 수요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올해는 6.2%까지 예상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가 약해지고 중국의 경제 전체가 둔화되는 것은 분명히 한국 반도체 수요에 감소하는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42% 정도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오히려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각을 좀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 경제 전체 아니 산업 정도라고 보죠.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서서히 꺾이기 시작한다면 일단 눈에 보이는 숫자 자체가 이제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충격이 또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아무래도 먼 과거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최근의 일들이 기억에 많이 선명히 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수출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가 지난해 약 2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 2년에 버블 이전에는 한 15에서 16%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수치까지 낮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쏠림이라는 것들이 원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최근에 급격히 높아진 것들은 가격 효과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되는 순간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져서 우리가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의존도는 조금씩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4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뭐 매출액은 역대 최대입니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감소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가격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예. 연간으로는 그래도 작년에 실적이 좋았죠. 2017년보다 더 예. 좋았을 텐데 이제 4분기부터 굉장히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고정 거래까지도 내려가기 시작했던 효과가 컸던 것 같고 올해도 사실은 가격 하락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한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아마 최근에도 보면 이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한 액션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 하이닉스가 차지한 비중이 75%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가동률을 낮추고 약간 설비 투자 둔화시키면은 어느 정도 공급을 다시 약간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을 아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아직은 지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거죠. 아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반도체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하는 부분이 이제 메모리 분야에 너무 쏠림 현상이 그렇죠. 심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비메모리 분야는 아직은 우리가 개척하지 못한 뭐 분야로까지 이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수장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좀 무게감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우리 반도체의 모색 해법 좀 짚어보신다면 전문가로서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특히 정부 부처의 이제 회의에 참석하면 많이 물어보들 보시는데 네. 사실은 저희들이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은 아킬레스건인 게 맞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비메모리 쪽하고 또한 저희들이 나아가서 파운드리 쪽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실을 맺히지 않고 있어서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쪽은 특히 파운드리 쪽은 대만에도 한참 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비메모리는 미국 업체들이 대부분 하고 일본의 일부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메모리는 대량 당일 동일한 품목을 대량 생산하는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고 또한 고객사들하고 신뢰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단시일 안에 우리가 시장을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은 맞습니까? 그쪽을 가야 되는 것들이 약간 우리들 시장 추이를 보면 비메모리는 가격 변동이 크지가 않고 늘상 적자를 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업황에 따라서
대규모 흑자가 났다 또 적자가 났다는 약간 천수답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시장 수익성들과 어떤 국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들 생각한다면은 변동성이 적은 비매물 쪽 비중을 높이는 것이 확실히 저희들한테는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